저는 다원교육에서 이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송하람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조금 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제 학교에서 통합사회를 한국사를 이제 가르치면서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고, 제가 자료는 안 써놨는데, 제가 있었던 학교도 이제, 이쪽은 아니지만 남구였어요. 영등포고등학교라는 데서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가르치면서 통합사회, 기말고사, 중간고사, 출제 저 모든 문제를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나가는 자료들도 학교 출제 방향성에 맞게끔 조금 이제 나갈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사회과목 관련된 이제 선택과목 문제집을 9건 정도 제가 썼었고요. 지금은 이제 대치, 서초, 압구정 쪽에서 서울예고나 선화예고, 여기가 예고인데 통합사회가 되게 세게 나오는 학교로 유명해요. 왜냐면은 수학을 안 가르치고 애들이 사회만 공부하다 보니까 사회가 굉장히 강한 학교고요. 그리고 이제 강남 쪽에서는 휘문고, 중대부고, 정신여고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영재고, 이런 식으로 조금 통합사회가 조금 세게 나오는 이런 학교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한국사나 통합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강의력이나 수업에 있어서 이제 어머니들이 직접 볼 수가 없으니까 좀 잘 가르치는 게 맞나, 이름에 비해서 조금 못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넣어놨는데, 제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파주시나 서울이나 이런 데서 대중강연을 이제 를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걸 굳이 써놓은 이유가 그런 걸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제가 잠깐 써놨습니다. 제가 이제 수업에 있어서 학생들이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전 기본적으로 학생들을 그냥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어떤 구조나 시스템을 만들어서 알아서 돌아가게끔 만드는 이제 시스템을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완성된 시스템이 요 1등급을 완성하는 4단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해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암기, 그리고 문제풀이에 대한 적용까지 이제 가면서 관리를 같이 가는 이 4단계 시스템으로 이제 학교들을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휘문고 같은 경우에도 작년 2학기 기말고사까지 100점, 97점 이런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런 시스템으로 비슷하게 갈 거고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 통합사회가 작년에 어떻게 기출이 됐는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에 휘문고 통합사회 1-1번이 있죠. 시험 범위가 휘문고가 이번에 이제 바뀐 교과서로는 이제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통합사회 원이 1, 2, 3단원, 이게 중간고사고요. 4, 5단원이 기말고사였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핵심은 지리가 조금 어렵게 나왔다는 거. 지리라는 거는 이제 세계지도 이런 거 나오죠. 세계지도 놓고 이제 보는 게 필수였기 때문에 지도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는요, 통합사회 2인데요. 여기는 단원이 조금 찢어졌어요. 그렇죠? 순서대로 깔끔하게 안 나오고.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는 요 1단원이 정법이에요. 정치화법. 여기가 조금 세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는 역시 이제 경제. 경제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통합사회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어렵다고 하는 단원이죠. 그래서 이 3단원이 경제였는데 여기가 조금 세게 나왔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요게 이제 휘문고 작년 전반적인 통합사회 범위였고요. 그러면은 통합사회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 일단 기본적으로 교과서에서 출제가 되는 게 기본인데, 이 휘문고 통합사회는요, 학교 프린트에서 꽤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교과서만 공부해서는 안 돼요. 휘문고 통합사회는 교과서만 보면은 한 60% 정도 공부했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30-40%는 이 학교 프린트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휘문고가 통합사회 선생님이 4명이 계셔요. 4명이 계시는데 4명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반, 뒷반을 나눠요. 나눈 다음에 앞반에 2분이 들어가시고 뒷반에 2분이 들어가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린트에서 출제가 되잖아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앞반 선생님은 프린트를요, 시험 직전에 나눠주셨어요. 뒷반 선생님들은 그냥 수업 시작할 때 다 나눠주셨어요. 그러니까 앞반 애들은 시험 직전에 프린트를 받으니까 이게 뒷반 애들보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반 뒷반 프린트를 빨리 받는 순서대로 받아가지고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프린트가 안 나오는 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정리한 자료를 나눠줘서 처음부터 공부를 할 수 있게끔 해 나갈 거고요. 어쨌든 제가 아까 시스템에 담아둔다 그랬는데 시험 기간에 보통 자료들을 몰아서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과목 할 시간도 없는데 통합사나 한국사는 아무래도 국영수에 비해서 이 애들이 이제 머릿속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결국 시험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저는 프린트를 애초에 받아서 매주 조금씩 공부할 양을 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줄 거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도, 세계 지도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거 꽂아 놨잖아요. 책받침으로 해서 다녀도 괜찮을 정도로 지도 문제 많이 나옵니다. 예, 지도 문제 많이 나오고요. 특히 한국사는요, 한국 그 탐범도 지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대충 이제 객관식이 24문제, 그리고 주관식이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주관식이 3문제 정도가 계속 반복해서 이제 중간기말 똑같이 출제가 되는 패턴입니다. 이제 밑에 이제 그 문제 예시가 있는데요. 일단 통합사회에서 희문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은 요겁니다. 교사가 하나 물어봐요. 발표해 봅시다 한 다음에 갑, 을, 병 세 학생이 대답을 해요. 그런 다음에 2명은 옳고 1명은 틀렸어요. 그러면은 누가 옳은지 빨리 체크해가지고 그거에 맞게끔 내는 게 한 시험에 한 5개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의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돼요. 희문고 학생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 풀이나 테스트 할 때 교사가, 이것도 똑같죠? 교사가 질문을 발표해 봅시다 하고 갑, 의병이 뭐라고 대답한 다음에 의병 중에서 한 사람은 잘못 설명했습니다 하면은 이 갑, 의병의 이 설명이 다 맞은 게 아니라 하나는 틀렸구나, 요거를 잡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게 희문고 통합사에서는 문제풀이에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나오죠. 계속 같은 패턴으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세계지도 문제입니다. 세계지도는요, 이런 식으로 가나다라 준 다음에 이게 어느 나라인지를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몽골이면은 몽골이 B, 그리고 베트남이 C, 뭐 이런 식으로 위치를 알고서 풀 수 있게끔 해야 맞출 수 있게 이제 세계지도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제 어떤 나라가 어디 붙어 있는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교과서에서 전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과서에서 그대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나눠줄 때 제가 이제 나눠준 자료인데, 이게 이제 행복의 기준은 뭐 인문환경과 자연환경 등 지역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 이게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교과서는 여기 빈칸으로만 해도 주관식은 어렵지 않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얘도 똑같이 생태통로 그대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희문고 한국사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사는요, 당연히 이제 시대 순서대로 공부를 하는데 여기까지 근대사까지가 한국사 1이고 일제강점기랑 현대사가 한국사 2예요. 그래서 한국사 2는 중간고사가 일제강점기, 기말고사가 현대사, 그러니까 해방 이후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서 다른 학교도 다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조금 문제인 게 전근대사가 중간이랑 기말로 섞여서 나오고 근대사의 기말이 같이 나와요. 요거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지금 한국사 지금 목차 차례인데요. 1단원이랑 2단원이 전근대사예요. 근데 1단원을 보시면은 고대국가부터 조선시대까지 쭉 나온 다음에 2-1에서 이 안에서 고대국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대외관계가 따로 나오고 2-2에서 또 다시 고대국가에서 조선시대까지 경제가 따로 나오고 또 여기서 신분제와 사회구조 고대국가에서 또 조선시대, 그리고 사상과 문화 다시 고대국가 조선시대 이렇게 나오니까 애들이 좀 헷갈려요. 그래서 이때 이제 희문고는 어디까지 시험이 나왔냐? 대외관계까지 중간고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따로 하고 경제랑 사회문화는 또 기말고사에 붙여가지고 근대사와 함께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요거 잘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은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범위까지 모르고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잘 나눠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사 내신은 그럼 어떻게 변별을 하냐? 보통 한국사는요, 언제를 많이 붙죠?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 하면서 사이 시기에 묻든지, 그리고 휴문고 같은 경우에는 연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이제 연표 문제가 하나 있긴 하지만 연표 문제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애들이 이제 언제를 물어보는 게 익숙해지니까 2학기가 되면서 오른쪽에 요거 보시면은 지도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이 사건 어디서 일어났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가 출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네 문제 있었는데 얘도 통합사회와 마찬가지로 교과서에 그대로 있었고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표 문제들이 한 시험인데 여러 개가 나온다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묻는 문제들이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얘가 킬러 문제였어요. 2학기 중간고사 이게 일제강점기 문제였는데 얘가 킬러 문제로 나왔었는데, 왜냐면은 이게 지금 대충 북만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걸 애들이 알아요. 북한도 북만주 이제 같은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북만주거든요. 근데 여기 밀산에서 뭐 서희를 총재로 대한 독립군단을 조직하였다, 얘가 북만주예요. 근데 지도에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북만주라는 걸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지도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파악을 해야 맞출 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이 지도를 굉장히 또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지도 나오면은 그거 절대 무시하지 말고 어딘지 항상 뭐 빨간 펜이나 형광펜으로 체크를 해놓고 익숙해지게끔 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했더니 학생들 한국사는 100점 다 나왔고 통합사회도 잘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작년에 다원교육 처음 들어오면서 휴문고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물어봤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사실 솔직히 얘기했을 때 다른 혁명쌤이나 뭐 양희진쌤 많이 있는데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어. 너네는 왜 거기로 안 가고 나한테 듣냐. 애들이 친해져가지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다른 선생님한테 자료를 다 받아가지고 이렇게 봤대요. 양쪽 놓고. 그랬는데 제 거 자료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굳이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가 가르치고 있는지 아까 얘기했던 이 4단계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제 이해와 암기는 당연히 짝을 이뤄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연히 수업을 스토리텔링식으로 모든 내용을 설명을 하고, 용어가 한국사랑 통합사회가 애들이 한자 단어로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용어 같은 것도 수업하면서 설명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해를 했으면은 암기를 해야 되는데 암기량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모든 내용을 암기법으로 정리를 해서 쉽게 외울 수 있게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데가 수업 시간에 해결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나서 읽으면서 외워지는 자료, 그리고 테스트랑 직접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료가 이제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매주 나가는 자료고, 요거를 항상 잘 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 결과가 어땠는지를 이제 매주 제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문자랑 그리고 이제 엑셀 차트로 해가지고 그래프식으로 해서 이제 어머니들이 보시기 좀 편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질의응답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써놨지만 조금 이제 어려운 부분이나 애들이 조금 복습이 조금 부실하다 싶으면은 구글 미트나 줌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10시에는 다 학원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한 10시, 10시 반쯤 해서 1시간 정도 이제 수업 끝나고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쯤 관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노란색 부분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저는 암기를 하기 전에 일단 무조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해만 하면은,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만 하면은 암기를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절대 안 돼. 왜냐면은 시험장에서 애들이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은 봤던 건데 모르겠어요, 이래요. 저 아는 건데 틀렸어요. 아는 게 아닌데. 그렇죠.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먼저 하되 암기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하냐, 스토리 위주로 흐름을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한국사를 잘 정리하는 경우는 되게 많아요. 구석기 사회 하면은 뭐 짐승 가죽, 뭐 수렵과 채집, 동굴에서 살고, 뭐 이동사회, 무리사회, 이거를 의식주별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얘를 그냥 정리만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실 구석기는 스토리를 빼기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어쨌든 구석기 사회는 70만 년 전이라서 빙하기가 끝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서 땅이 깡깡 얼어가지고, 그래서 사냥을 하면서 지냈다. 근데 이때는 맘모스들이 살았기 때문에 맘모스를 때려잡으려면 맨손으로 하면 택도 없겠죠. 그러니까 어디 짱돌이라도 들고 와서 맘모스를 까야 돼. 그래도 1대1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리지어 다녔다. 무리사회였고, 그리고 맘모스를 어쨌든 잡아서 뭐 짐승 가죽 찢어가지고 옷도 입고 고기도 먹고 했어. 음식이 떨어지면은
굶어 죽을 수 없잖아요. 이대로 죽을 수 없으니까 딴 데 가야죠. 맘모스 찾아서. 그래서 무리지어서 이동하는 사회였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집을 열심히 지을 필요가 없어서 대충 막 지은 막집이나 동굴에서 비만 피하고 돌아다녔다. 이런 식으로 하나로 이어주는 실 같은 스토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이런 식으로 꿰어가지고 설명을 해야 애들이 또 기억에도 오래 남고 스토리는 사실 한 번 각인이 되면은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애들한테 얘기하는 얘기가 너네가 신봉사의 아버지 이름은 몰라도 심청이의 그 스토리는 다 알지 않냐. 하지만 신봉사 아버지가 심학교인 거 아무도 모르잖아 잘.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로 항상 모든 내용을 설명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예시로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용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많아요. 탄핵 소추권은 뭐고 탄핵 심판권은 뭐고 이런 것도 사실 간단한 게 탄핵 소추권은 탄핵을 추천하는 권리다. 이게 이제 추천인데 추천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탄핵을 결정하는 애들은 아니라 탄핵 소추권은. 하지만 탄핵 심판은 탄핵을 직접 심판하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탄핵을 직접 결정하는 애들이다. 요 정도만 뭐 이거 몇 초도 안 되잖아요. 사실 5초 정도면 설명할 수 있는데 요것만 설명을 해도 애들이 단어를 보면은 생각이 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들 기억에 남는 정도가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애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고려시대 역사서예요. 이게 둘 다 삼국사기랑 삼국유사죠. 그래서 고려시대 역사서고 둘 다 삼국으로 시작하는 네 글자. 애들 이런 거 되게 헷갈려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삼국사기는 말 그대로 삼국시대의 역사를 기록하는 책이고 얘는 이게 남길 유자거든요. 그래서 삼국시대에서 삼국사기에서 빼먹은 걸 남겨놓은 거를 내가 보충해서 적었다 해서 삼국유사예요. 이것만 설명을 해도 그러면은 얘는 삼국사기에서 빼먹은 걸 적은 거니까 시대상으로 얘가 먼저 써지고 얘가 그 다음에 써졌겠네. 이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으로 조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단어를 봤을 때 제가 항상 말하거든요. 단어에 답이 있다고. 그 단어를 봐도 뜻이 자동으로 떠오르게끔 이런 식으로 단어 정리를 같이 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를 했고 어려운 용어를 파악을 했어요. 어쨌든 애들은 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내용을 이제 암기법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데 삼국시대 가면은 애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게 지증왕이에요. 지증왕이 왜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업적이 6개 정도 많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이게 옛날에 엑스맨이란 프로에서 이거 나온 게 있었는데 이거를 잘 가져와서 우동왕 지순신에서 우삼국 복수, 동시설치, 왕칭후, 지증왕, 순장패질, 신라국호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꿰어가지고 설명을 하면은 애들이 이것만 외워도 백관식은 어느 정도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래는 제가 이걸로 설명을 안 드리고 다른 거를 예시로 가져오는데 요거를 다른 강사분들도 차용해서 쓴다고 애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이제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갔으면 수업 때 이렇게 나가고 자료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 같은 경우에도 보통은 이제 교과서 해가지고 교과서에다가 빈칸 막 뚫어가지고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뭐 그렇게 하면은 조금 불안해가지고 모든 걸 정리본이 아니라 문제화해서 제공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식으로 천재 교과서죠. 이 통합사회가. 그러면은 단답형 그리고 빈칸 문제, OX 이런 식으로 3단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3번 정도는 교과서를 반복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동아교과서가 이제 희문고 출판사인데 이런 내용들도 백지복습으로 이렇게 깰 수 있게끔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빈칸이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이제 본문 내용이고 여기는 이제 날개 내용인데 어쨌든 그냥 교과서 캡처 떠놓고 거기다가 그냥 하얀색으로 지워서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다시 재구성해서 하면은 애들이 조금 더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귀찮더라도 사실 귀찮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애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각인이 될 수 있고 사실 교과서에다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물어보니까 이미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는 학생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해주는 거는 애들이 하는 거 이미 하고 있는데 의미가 없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자료에다가 문제화를 다 시켜서 조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냥 눈으로 정리본을 읽는 게 아니라 어쨌든 보면서 외워지게끔 할 수 있게끔 최대한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매주 숙제랑 테스트가 이제 나가긴 합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 개념 수준 문제가 일단 나가야 돼요. 왜냐면은 애들이 킬러 문제 나오고 어려운 문제 나오고 어려운 문제만 대비하다가 어려운 거 맞추고 쉬운 거 틀리는 경우가 통합사에는 특히 수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수학은 어려운 문제 푸는 애들이 쉬운 문제도 쉽게 풀어요. 근데 통합사회나 한국사는 내가 외운 건 쉬운 거고 내가 못 외운 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개념이 없는데도 애들이 그걸 알아서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것만 대비해야지 하다가 쉬운 문제를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도 뭐 그런 문제도 필요하지만 어쨌든 실수가 나는 패턴, 어차피 얘를 틀려도 3점이고 얘를 틀려도 3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판사 수준의 문제들 그리고 시중의 문제들을 제가 쫙 본 다음에 휘문고 동화교과서나 휘문고 프린트에 나오는 내용이랑 겹치는 문제들을 선별하거나 그래도 내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은 변형을 하고 변형을 해도 없으면은 새로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휘문고 전형 문제로 따로 제공이 나갑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가 동화교과서 문제로 매주 한 50문제씩 나갔었고요. 통합사도 비슷하게 문제가 나갔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2주차, 3주차가 되면은 그 직전 회차의 내용을 간단하게 테스트를 보는데 여기 있는 테스트는 제가 전부 다 만들어서 테스트를 냅니다. 어쨌든 수업을 나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지는 않은 한 10문제 정도 객관식으로 이제 시험이 나가고 연표 문제 아까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연표 문제라든가 지도에서 고르는 문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헷갈리게 돼요. 그런데 이게 좀 애들한테 미안한 게 어쨌든 저는 이 시험 결과가 학부모님들한테 문자로 다 나가거든요. 평균 점수랑 같이. 그러면은 맨날 혼나고 오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평균 점수보다 낮으면. 그래서 항상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요 문제가 시험 난이도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요것만 잘 봐도 어느 정도 대비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전형 직접 모의고사인데 얘는 시험 전날에 이제 마지막 시험 때 휘문고 그 시험지랑 똑같은 형식으로 해가지고 요 문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요걸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시험 직전 정리해주고 마지막 문제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통합사랑 한국사를 볼 수 있게끔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시험 결과 평균 점수랑 학생 점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래프로 이제 파란색이 아마 평균 점수인데 평균 점수가 애들이 결국 평균 점수를 따라와요. 못 따라오던 애들도 마지막에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100점 맞는 애들은 실제 시험 때도 한국사가 100점이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숙제 결과랑 같이 보냈는데 이 숙제는요 보면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이렇게 있죠. 요게 만약에 1주차, 2주차가 숙제가 안 돼 있으면 X로 나가는데 얘가 3주차 때 2주차 숙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X가 되는데 4주차 때 해결이 되면은 여기가 O로 바뀌어요. 그래서 4주차, 5주차 때도 여기가 X라는 거는 여기가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휘문고 2026년에도 제가 작년처럼 좋은 결과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